무릎 꿇고 빌어. 평일 오후 3시 영동마트 수서점. 바코드 스캐너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 여성이 수십 명의 고객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70세 노인 한 명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점퍼에 운동화, 손에는 멸치 한 팩과 두부 두 모를 든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였죠. 하지만 그가 주머니에서 꺼낸 한 장의 서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진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릴 것입니다. 삐삐삐. 바코드 스캐너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영동마트 수서점 1층. 평일 오후 3시라고 해서 한가할 줄 알았는데 장바구니를 든 고객들이 계산대마다 길게 줄을 서 있었다. 6번 계산대에 앉은 이지은은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았다. 오늘로 계약직 근무 8개월째. 아직도 바코드가 제대로 찍히지 않거나 포인트 적립에서 실수할 때가 있어서 늘 긴장된다. 어머니, 포인트 적립하실까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고객이 카드를 내밀었다. 지은이 받아서 카드 리더기에 넣는데 삐소리와 함께 오류 메시지가 떴다. 잠깐만요. 다시 해드릴게요. 한 번 더 시도해도 마찬가지. 카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계 오류인지 알 수 없었다. 아, 죄송해요. 시스템이 좀. 뭐야? 또 안 되는 거야? 뒤에 서 있던 40대 남성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앞 사람 때문에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하는데?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다. 서둘러 카드를 빼서 다른 방법으로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포인트 번호를 잘못 입력했다. 화면에 해당 번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아이고, 이런 60대 여성도 한숨을 쉬었다. 젊은 사람이 이것도 못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는 순간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뭔 일이야? 박재민 점장이었다. 키 170cm 정도의 마른 체격에 항상 인상을 찌푸리고 다니는 40대 중반 남성. 직원들 사이에서는 갑질왕이라고 불린다. 특히 계약직 직원들에게는 더욱 가혹했다. 점장님, 포인트 적립에서 오류가 나서. 또! 너 이번 주에 벌써 몇 번째야? 사실 이번이 두 번째였지만 박 점장의 목소리는 마치 매일 실수하는 것처럼 크고 날카로웠다. 고객님들께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해. 지은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 죄송합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점장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아,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고객님들 앞에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겠어. 네, 무릎 꿇고 빌어. 순간 마트 안이 조용해졌다. 6번 계산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았다. 점장님. 그건 너무. 너무 뭐. 고객님들께 피해 드렸는데 당연히 사과해야지 어서.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8개월 동안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으라고 한 것은 처음이었다. 어서 안 해. 결국 지은은 계산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 고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요즘 세상에 무릎 꿇고 사과라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지만 박 점장은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이래야 정신을 차리지.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마. 그때였다. 10번 계산대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한 노인이 천천히 6번 계산대 쪽으로 걸어왔다.
70세 정도로 보이는 한도영이었다. 낡은 점퍼에 운동화, 손에는 멸치 한 팩과 두부 두 모를 든 검은 비닐봉지. 영락없는 동네 할아버지 모습이었다. 저 직원, 내 며느리요. 박 점장이 고개를 돌렸다. 네, 내가 말하는 저 사람이 내 며느리라고 했소. 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시아버지였다. 평소 말이 별로 없고 조용한 성격이라 이런 상황에서 나설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박 점장은 비웃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가족이라고 해서 실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책임감이 없다고요. 책임감이 없다. 네, 맞아요. 특히 계약직들은 더 심해요. 정규직도 아니면서 대충대충 일하거든요. 한도영은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고는 박 점장을 바라봤다. 그러면 점장님은 책임감이 있으시겠네요. 당연하죠. 저는 이 마트의 점장이거든요. 이 마트의 점장이면 이 건물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구나. 그야 당연하죠. 여기서 3년째 일하고 있는데. 한도영이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러면 이 건물 주인이 누군지도 아시겠네요. 건물 주인요. 그야 본사에서 임대 계약을 맺었으니까. 아무튼 저희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한도영이 서류 봉투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다.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였다. 이 서류들 좀 보세요. 박 점장이 건네받은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색이 변했다. 이게 뭡니까? 이 건물의 등기부등본이요. 그리고 영동마트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고. 서류에는 분명히 소유자 한도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설마. 네, 맞습니다. 내가 이 건물 주인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계산을 위해 줄 서 있던 고객들, 근처에서 상품을 정리하던 직원들, 모두가 이쪽을 바라보았다. 박 점장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정말 건물 주세요? 20년 전에 이 땅을 샀고 15년 전에 건물을 올렸소. 그때부터 쭉 임대업을 하고 있지. 지은도 놀란 표정이었다. 시아버지가 건물주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한도영이 계속 말했다. 영동마트가 입점한 게 10년 전이었나. 그때부터 지켜봤는데 직원들 대우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그건.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지 못하는 점장이 있는 매장에는 더 이상 건물을 빌려줄 수 없소. 박 점장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엄격했나 보네요. 앞으로는 더 부드럽게 직원들을 잘 대우하겠습니다. 한도영이 고개를 저었다. 부드럽게 대우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거 아닌가요?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그게 사람 할 짓이요. 죄송합니다. 나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지. 내 며느리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세요. 박 점장이 지은을 바라봤다. 하지만 여전히 건성으로 죄송합니다라고만 했다. 한도영의 표정이 더 단단해졌다.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네, 본사에 연락해서 임대차 계약 갱신 안 한다고 통보하겠소. 잠깐만요. 박 점장이 당황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필요 없다고요. 점장님 생각에는 내 며느리가 무릎 꿇는 게 당연하다는 거군요. 주변 고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기 할아버지 말이 맞아. 아무리 실수했다고 해도 무릎 꿇게 하는 건 너무했어. 그러게,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 박 점장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웠다.
게다가 상대방이 정말로 건물주라니.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다. 건물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성급한 게 아니라 사람 대우를 몰랐던 거 아닌가요? 한도영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영동마트 본사 부동산 담당자 번호가 있는데 지금 당장 연락해 볼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박 점장이 급하게 말렸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직접 사과드릴게요. 말로만 하는 사과 말고 진심으로. 박 점장이 지은 앞에 섰다. 하지만 여전히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이지은 씨,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아직도 건성이네요. 한도영이 고개를 저었다. 진심이 아니면 사과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럼 며느리가 무릎 꿇었으니까 점장님도 똑같이 해보세요. 네, 사람을 무릎 꿇게 했으면 자기도 무릎 꿇고 사과해야죠. 그게 공평한 거 아닌가요? 박 점장의 얼굴이 굳었다.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건 좀. 좀 뭐요? 내 며느리는 할 수 있는데 점장님은 안 되나요? 한도영이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그럼 본사에 연락하겠습니다. 직원을 모독한 점장이 있는 매장과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기다려요. 결국 박 점장이 지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때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한두 명이 시작한 박수가 점점 커져서 마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잘했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사이다다, 사이다. 지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였다. 한도영이 박 점장에게 말했다. 이제 일어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직원들을 사람답게 대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특히 계약직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같은 사람이에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도영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다. 사실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건물주가 아니었다면 점장님이 사과했을까요? 박 점장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게 가장 씁쓸한 일이오. 3일 후 영동마트 본사에서 감사팀이 나왔다. 한도영이 직접 연락한 것이었다. 직원 모독 사건에 대해 조사하러 왔습니다. 감사팀은 CCTV를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고객들과 직원들을 면담했다. 박 점장의 평소 행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다. 박재민 점장은 즉시 해임 조치합니다. 그리고 이지은 씨는 다음 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지은이 놀라서 물었다. 정말요? 네. 본사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 달 후 지은이 정규직 전환 소식을 들고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하다니.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그래도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한도영이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문제야. 나 같은 사람이 나서야만 해결되는 상황이 말이야. 무슨 뜻이에요?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계속 당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 아니냐?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건물주가 아니었다면 그 점장이 사과했겠어. 절대 안 했을 거야. 한도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사람이 먼저고
정의가 먼저라고 믿었지.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아버지, 돈이 있어야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세상이야. 그게 현실이고. 하지만 한도영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그래도 내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앞으로는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열심히 하되 억울한 일 당하지는 마.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도 가족만큼은 지켜야 해. 이후 동네에서는 한도영이 건물주라는 소문이 퍼졌다. 알고 보니까 도영 어르신이 대단한 분이었어. 그런 분이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다니. 진짜 부자는 티를 안 내는구나. 하지만 한도영의 생활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동네 마트에서 멸치와 두부를 사서 집에 돌아왔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마트에서 직원들이 고객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람은 사람답게 대해야 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돈의 힘이 아니라 진심의 힘으로. 어느 날 저녁 지은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 오늘 신입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래.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정규직 되신 분 맞냐고 하더라고요. 왜? 제가 정규직 된 이야기가 회사에서 유명해졌대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전설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도영이 웃었다. 전설이라니. 뭔 거창한 일을 했다오.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예전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새로운 점장님도 직원들한테 정말 좋아요.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으세요. 한도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당연한 거야.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정해. 힘없는 사람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을 거야.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니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라. 한도영이 며느리를 바라봤다. 너처럼 착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구나. 언젠가는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럴까? 네. 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요. 밤이 깊어가는 집안에서 가족의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다. 돈의 힘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으로 마무리된 하루였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돈이 있어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고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한도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완벽한 세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했구나. 그리고 지은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다짐했다. 나도 언젠가는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힘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때 가장 빛이 난다. 돈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힘으로 말이다.